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2월 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몇 년간 경남의 벤처기업 창업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7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은 20% 남짓이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의 사용 후 해결료는 원전 땅 안에 저장한다는 정부 계획이 확정돼 부산 기장에 고준위 방패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방차 26대와 맞먹는 대용량 방사포가 울산에 도입돼 대형 화재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기본 계획이 고시된 남부내륙철도의 개통 시기인 2027년 전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예상되는 변화를 직격 인터뷰에서 알아봅니다. 코로나19에도 지난 몇 년간 경남의 벤처기업 창업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생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경남 지역 창업기업이 7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은 21%,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김해에서 의료용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창업한 지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 3, 4년은 더 제품 개발과 연구에 몰두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이처럼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신생 기업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2, 30억 이상이 투자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신생 업체들은 사실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은 많죠. 자금조달에는. 특히 창업 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3년 정도가 지나면 각종 지원이 끊어지고 지역에서 투자자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투자도 인력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력들이 거의 다 서울 경기에 몰려 있고 나름대로는 저도 이제 학교마다 이제 관련된 과 찾아다니면서 이제 인력들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번졌던 지난 2020년 경남에서 새로 생긴 기업은 58,729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 신생 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42.1%, 5년 후 생존율은 29.9%에 불과합니다. 7년 후 생존율은 21.9%까지 떨어지는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사업 초기 안정적인 투자 지원과 우수 인재 확보, 경영 컨설팅 등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경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그동안 외부로 반출할 방법이 없던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땅 안에 저장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확정되자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가 곧바로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고농도 핵연료 다발을 기장군 고리본부 안에 장기 저장한다는 계획. 이렇게 되면 부산은 고준위 방패장이 됩니다. 윤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6월 19일 0시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했습니다. 고리 1호기가 가동 중단 5년 만에 원전 해체 계획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갈 곳 없던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 안에 저장하도록 정부가 길을 터주자 곧바로 해체 절차를 재개한 것입니다. 계획서에는 고리본부 안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장군의 첫 방패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초서류 검토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고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형식을 지켰느냐 위주로 저희가 본 거고요. 법에 따른 형식은 다 지켜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순회 공청회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서 심사는 무기한 연기됐었지만 지난 21일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한다는 계획이 추가 보완되면서 본격 심의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책 자체도 인쇄도 이 사람들이 몇 건 안 하고 안에도 보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백지로 그냥 해놓고 공청회 오신 분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하다.
원안위는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한수원의 해체 계획안에 대해 안전성, 기술성 등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목요일입니다. 아침 출근길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5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며 춥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직접 느껴지는 추위는 더 크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진주는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6도, 진주 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창원과 김해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경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 속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7도, 밀양은 영하 6도 내외로 매우 춥겠고요. 낮에는 밀양 8도, 창녕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산청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5도, 합천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이 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맑고 건조한 날씨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형 유류 저장 창고 같은 곳에서 불이 날 경우 화재 진압을 하기가 쉽지 않죠.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에는 소방차 26대와 맞먹는 대용량 방사포가 도입됐는데요. 지난달 발생한 대형 화재 현장에서 이 대용량 방사포의 성능이 처음으로 검증됐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뼈대만 남긴 채 내려앉은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붉은 화염이 보이는 지점으로 대용량 포에서 나온 굵은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뿌려집니다. 나일론 원료와 섬유 소재를 취급하는 화학물질 저장고나 다름없어 화재 현장에는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큰 불길을 잡는 데만 꼬박 19시간이 걸렸는데 대용량 포가 쓰이지 않았다면 완진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대용량 포는 지름 30cm의 원형 배관에 강한 압력을 가해 1분에 최대 7만 5천 리터, 110m 떨어진 곳까지 물을 뿌릴 수 있는 첨단 소방장비입니다. 바닷물이나 강물을 끌어쓸 수 있도록 호스 길이만 2.5km에 달하는데 마침 불이 난 공장 안에는 6천만 리터의 물을 가둬놓은 저수원이 있어 대용량 포의 성능이 100% 발휘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방 차량으로 화재 진압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7만 5천 LPM의 물을 이제 분당 방사를 하려면 물이 상당히 많아야 되잖아요. 마침 거기에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요.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지난 2018년 고양 저유소 원유탱크 화재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액체 화물 취급량이 가장 많은 울산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당 170억 원에 달하는 예산과 운용 인력 부담 등을 고려해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용량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네,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경남의 오랜 수건 사업인 남부 내륙철도의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서 경남과 수도권이 2시간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2027년 개통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윤인국 경상남도 미래전략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남부내륙철도의 역사와 노선이 최종 확정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앞으로 경남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66년 김천과 삼천포를 연결하는 김삼선 기공식 이후에 멈춰있던 남부내륙철도가 65년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설계를 착수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2027년에 개통하게 됩니다. 당초에 2028년 개통 목표였는데 1년을 앞당기게 됩니다. 설계 방식에 있어 일괄 입찰 방식과 또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게 되는데요. 아마 2027년이 되면 현실이 다가올 거로 봅니다. 앞으로
남부 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2시간 시간대에 교통혁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광과 지역 산업의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정해진 노선도 보니까 합천과 고성, 통영, 거제 이 내역은 새롭게 생긴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종착역인 거제역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 확장 가능성에 대한 말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별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거제역의 가능성, 이 확장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합천역의 경우에는 합천읍과 해인사역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합천읍에 역사가 설치되지만 앞으로 달빛 내륙철도가 개통될 시점에는 해인사역도 환승역으로 신설이 되게 됩니다. 진주역은 기존 역을 개량해서 환승역으로 이용하게 되고요. 고성은 고성읍에, 통영은 용남면에 역사가 설치됩니다. 특히 통영역은 교량 역사를 설치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게 건설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거제역은 사등역과 상문동역 두 개의 역에 대해서 치열한 유치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등역으로 결정되었지만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되기 위한 노선 연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 조사 용역에 이러한 철도 노선 연장을 연계교통망으로 건의해주고 있고요. 앞으로 국가 5차 철도망 계획에도 이 노선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많은 가능성들이 열리면서 여러 효과들이 예상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른바 빨대 현상도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경부선 KTX가 개통되면서 부산은 금융과 또 영화의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수와 강릉은 새로운 관광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개통 전에 여수의 관광객이 연간 700만 명 정도였는데 개통 이후 1,300만 명으로, 강릉은 1,400만 명에서 1,900만 명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개통까지 6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문화관광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고 지역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 나간다면 남부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 끝으로 오늘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게 남부 내륙철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있으면 출범할 불경 메가시티도 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같이 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부 내륙철도가 구축이 되면 불경 메가시티의 안착에 있어서도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 보세요? 불경 메가시티는 진주, 창원, 부산, 울산 4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중소도시와 또 농산어촌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하나의 초강력 경제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남부 내륙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서부 경남은 남북을 잇는 남부 내륙철도, 동서를 잇는 대구 광주 간의 달빛 내륙철도, 부산 목포를 잇는 남양 고속철도와 연계된다면 명실상부한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북권의 광역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남부 내륙철도는 결국 진주, 창원, 부산, 울산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해서 생활권 압축을 통한 생활공동체, 문화공동체, 행정공동체,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서 수도권의 보험과는 초강력 경제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직격 인터뷰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자랑스런 CEO 시상식이 오늘 오전 11시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열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폐막식이 오늘 오후 3시 30분 하만 아랏길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산청군과 군의회 행정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산청군 의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경남에서도 검사 치료 체계가 변경돼 보건소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지난달 28일 자가검사 도구를 각 시군 보건소에 배부해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34곳의 호흡기 전담 진료실과 지정된 95곳의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치료까지 일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30년 사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1991년 116kg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연도별 쌀 소비량 감소율은 2019년 3%, 2020년 2.5%, 지난해에는 1.4%로 둔화됐습니다. 거창군이 이달 말까지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업인들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 활동 보상을 위한 것으로 오는 6월 대상자가 확정되면 농협 체험카드로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가 지방 소멸에 대응한 법률 제정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 10여 건이 발의돼 있으나 법안 심사 소위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됐던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 대책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지방 소멸 대응 법률 제정이 시급하지만 여러 부처가 관계돼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운조선업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새롭게 발주할 선박은 3,500만 CGT로 지난해보다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수주량도 지난해보다 25.4% 줄어든 1,300만 CGT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컨테이너선 등 수요 감소 여파 때문으로 국내 조선사들은 수주 대상 선형을 확대해 중국이 장악한 일부 선형의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올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일상생활 속 탄소 중립 활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탄소 포인트제 가입을 확대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18억 원의 사업비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일반 가정과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에 현금과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선 21만 가구가 3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13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습니다. 거제시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거제시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사업, 일과 가정 균형 및 가족 친화 문화 조성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공모합니다. 밀양시가 침체된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28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편성하고 청년 교통비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을 신설해 모두 21개의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가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인 도내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신용보증기금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원기업의 매출 채권 보험료 10%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담당자의 K-에듀파인 시스템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본예산 편성 맞춤형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올해 급식 운영비와 식품비를 비롯해 교육청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과 주요 변경 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경남교육청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산 사송초중 통합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설립 계획이 마무리됐습니다. 양산 사송초중 통합학교는 14,5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사송 공공주택 지구에 5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초등학교 851명, 중학교 424명 규모로 2025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 농업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들여 올해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 등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치유농장 3곳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치유농업은 원예식물이나 곤충 등을 기르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치유하고 증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BNK 경남은행은 앞서 설을 맞아 외국인이 영업점에서 달러화나 엔화, 태국 바트화 등 통화를 해외로 송금하면 환전 수수료를 70%까지 우대해주는 해외 송금 사은 행사를 시작했고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합니다. 또 해외 송금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외국인에겐 송금 수수료 최대 50%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